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에 결혼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드라마의 소재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일을 겪었었는데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제 남편의 남동생 와이프인 동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얄팍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다가 저에게 큰 코 다치게 되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던 것은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웹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다른 사람의 웹소설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쓰는 것도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자연스레 대학교도 문예창작학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교양 수업을 같이 듣던 공대생이었습니다. 팀 과제를 했어야 했는데 우연히 같은 조를 하게 되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대화가 즐겁더라고요. 남편은 서글서글하고 착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끌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만나오다가 남편은 군대를 갔고 이런저런 이유로 소원해지다가 그 후에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헤어진 채로 살았고 저는 그 후에도 꾸준하게 인터넷 소설 사이트에 제 소설을 올렸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팬도 늘었고 전자책이나 종이책 출간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출간한 책의 개수가 쌓여가면서 후에는 좋은 조건으로 유명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었고 정기 연재를 하는 전문 웹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글 쓰는 일을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일을 업으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요.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니라 취미이자 제가 진심으로 즐기고 잘하는 일이 직업이었기에 아주 즐겁게 글을 썼고 제 작품들은 좋은 반응을 꾸준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웹소설 분야가 문턱이 낮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수 빼고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성공했다는 소수 안에 들었습니다. 꾸준한 팬과 유입층이 있었고 플랫폼 계약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은 물론 출판된 책으로부터 오는 인세도 상당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적지 않은 돈으로 주식이나 투자도 좀 했었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도 꽤 됐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제 필명만 되면 누구나 아는 꽤 잘 나가는 웹소설 작가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 일에 열심히 매진을 하다가 우연히 남편과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졸업 후 게임 회사의 개발자로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었기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도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근황들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왕래를 했습니다. 다시 만나니까 예전의 감정들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아, 역시 이 사람이 나하고 제일 잘 맞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사귀게 되었죠. 사실 저도 남편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다른 남자랑 연애도 해봤었는데요. 결국 돌이켜보니 남편이 저랑 제일 잘 맞았더라고요. 성격이나 가치관 전부 다요. 그래서 헤어졌음에도 한 번씩 생각나고 그리울 때도 있었다가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거였죠.
다만 제가 당장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나이가 찼어도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를 좀 오래 했습니다. 30살이 조금 넘어서야 저희는 오랜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두 분 다 교직에 있으셨던 분이었는데요. 만나뵈니 두 분 다 성품이 너무 온화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서와 혜연아. 너랑 우리 찬영이가 워낙 오래 연애를 했어서 언제 결혼하나 하는데 이제서야 며느리로 만나게 됐네. 우리 찬영이가 그동안 혜연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니? 글도 잘 쓰고 똑부러지고 착하다고. 실제로 보니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알겠다. 참하고 너무 예뻐.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친근하게 여기시며 예뻐해 주셨어요. 저를 좋게 봐주신 시부모님께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시동생도 저희 남편하고는 다르게 좀 유들유들 너스레를 떠는 성격이긴 했는데 그래도 착하고 재밌는 성격이었습니다. 시동생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시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시동생은 결혼 전부터 자기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다고 칭찬 일색이었고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는 거다 보니 동서지간에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동서의 첫인상은 저에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잠시 일을 쉬고 있다고 했어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시동생 말처럼 외모도 굉장히 화려한 편이었고 화장도 짓고 잘 꾸미더라고요. 성형도 많이 했고요. 반면 저는 성격 자체도 그냥 수더분한 데다 집에서 내내 글만 쓰면서 살았다 보니 잘 꾸미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냥 깔끔하게만 보여지자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옷을 사거나 꾸밀 때도 딱 그 정도였죠. 깔끔 단정 그 정도로만요. 그래서 동서가 인사를 온다고 했을 때 저도 그냥 가볍고 편하게 입고 갔었습니다. 화장도 가볍게 하고 수수하게요. 그런데 동서는 첫 만남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초라해 보이고 평범해 보였기에 아마도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우월감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동서 같은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마련이니까요. 형님은 정말 딱 글 쓰시는 분 같아요. 누가 봐도. 집에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딱 방구석에서 글만 쓰시는 그런 분 같아요. 라면서 실실거리며 저렇게 비꼬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의도는 알았지만 그냥 좋게 좋게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수 씨는 참 예쁘고 잘 꾸미네요. 도련님이 왜 그렇게 지수 씨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알아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흐트러지고 아무렇게나 다니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집 앞 슈퍼 갈 때도 화장하고 나가요.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요. 저는 좀 보기 그렇고 예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는 겁니다. 화장하고 예의하고 뭔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는 저런 식으로 말하면서 은근히 제 외모를 깎아내리더군요. 저는 화장을 엄청 가볍게 하는 편이라 남들이 보기엔 그냥 맨 얼굴로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마치 화장도 안 하고 다니는 저보고 예의 없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의 그런 수수한 모습에 대해 남편이나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오히려 제가 밤새 글 쓰느라 힘드니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며 편한 홈웨어를 여러 번 사다 주실 정도였죠. 그런데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도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우습게 보며 무시했던 겁니다. 좀 황당했지만 그냥 동서는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날 동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는데요. 자기가 원래는 백화점 명품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워낙 예쁘고 피부도 좋고 잘 꾸미니 그런 걸 이용해서 유튜브나 SNS에 영상을 올릴 거고 그걸로 인플루언서가 되겠다고 했죠. 지금 인플루언서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 앞두고 시부모님께 저런 얘기까지 하다니 좀 푼수인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동서는 몹시 진지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은근히 가만 보면 꾸미는 걸 모르는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예쁜 외모도 경쟁력인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화장하는 법, 옷 예쁘게 입는 법, 그런 거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구나. 제가 지금 당장은 일을 안 하지만 직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아시죠? 그래. 성격 좋은 저희 어머님은 동서가 뭔 말을 하든 웃으며 오냐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그러는 겁니다. 형님도 제 SNS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형님은 필수로 좀 보셔야겠다. 너무 안 꾸미셔. 그러더라고요.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정말 저한테 SNS 주소 보내면서 좀 꾸미고 다니셔라 고나리질도 하더라고요. 그 뒤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했는데 동서는 그 후에도 저를 만날 때마다 어이없는 소리를 잘도 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무당이에요.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나 사는 레벨이 딱 보이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우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딱 봐도 옹색한 기운이 느껴져요.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굳이 동서에게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생각한다는데 제가 뭐하러 한 소리하고 동서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겠나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면 하는가 보다 해야죠. 동서는 저보다 잘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한테서 우월감이 상당했고 또 저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저를 판단해서 곧잘 무시했습니다. 제가 웹소설 작가라고 하는데 아무나 쓸 수 있는 웹소설이나 집에서 쓰는 사람이고 돈도 별로 못 벌고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렇게 저를 정의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멋대로 저를 판단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의 무례함을 지적하거나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만 아니면 된다는 게 제 기본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서가 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에 나 사실 돈 많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해명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을 생각해서라도 동서와 얼굴을 붉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워낙에 동서를 좋아하는 걸 알았고 어쨌든 시동생도 친동생은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고맙고도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동서가 좀 황당하고 무례하게 저한테 말해도 시동생이 워낙 좋아하는 여자니까 저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던 거죠. 동서는 나이가 좀 어려서 철이 없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요. 그냥 좋게 넘어가니까 동서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암소리 안 하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니까 갈수록 의기양양해져 저를 무시했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이나 시동생 앞에서의 동서의 이중성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서방님, 저희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저를 향해 깍듯이 형님, 형님 하며 살갑게 굴었고 또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바로 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투로 말을 잘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께 드릴 작은 난 화분을 선물로 사갔어요. 어머님이 식물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우연히 시장에서 화초가게를 지나가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사왔거든요. 어머님은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해서 일부러 사온 거냐면서요. 그 화분을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옆에 지켜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 형님 센스 있으시다. 어머님이 난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사오신 거구나.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둘이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거 얼마 했어요, 형님? 아니, 난도 제가 알기론 등급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건 좀 많이 싸구려 같아서. 형님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라면서 실실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물었죠. 종류는 잘 모르지만 그냥 예뻐서 산 거야. 아, 그러시구나. 그러고 보면 참 어머님이 성격 좋으세요. 아무 선물이나 받아도 다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근데요, 형님. 다음번에는 이왕 사실 거면 좀 크고 좋은 걸로 사오세요. 저건 너무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어머님이 고맙다곤 했지만 사실 저렇게 놔두기 창피하실 것 같아요. 라는데 너무 어이없는 겁니다. 선물 받으신 어머님은 정작 좋아하시는데 자기가 뭔데 저렇게 말하나요? 제가 벙쪄서 쳐다보고 있으니 동서는 막 찡긋거리며 웃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가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나 싶기도 하고 나한테 무슨 경쟁 심리라도 느끼나 싶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것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처음엔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갈수록 짜증나고 불쾌하고 곱씹어 보면 열받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 팔찌 어때요? 예쁘네. 동서랑 잘 어울린다. 그쵸. 오빠가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사줬거든요. 신상인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거라네요. 그래도 저 아는 분이 이 브랜드 매니저라서 잘 구했어요. 이것도 사실 인맥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꼭 갖고 싶었던 거라 무리긴 해도 샀어요. 오빠도 이런 기회에 사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 잘 샀네. 저는 잘 샀다고 예쁘다고 해줬는데 동서는 또 픽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아, 맞다.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 브랜드가 뭔 줄은 아세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알지. 나도 백화점 종종 가는데. 백화점은 가도 명품관 쪽으로는 잘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이건 막 흔한 명품은 아니라서 좀 비싸거든요. 형님 가격 들으시면 놀라서 자빠지시는 거 아닌가 몰라? 형님, 이거 한번 차보기라도 하실래요? 형님은 이런 거 안 해보셨을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차보시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을 뭘로 보나 싶더라고요. 유치하게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좋게 넘어가니까 갈수록 가관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동서, 내가 왜 이런 거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제 말은 그런 건 아닌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동서 전부터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나도 유치해지기 싫어서 그냥 동서하는 말에 그래 해줬거든. 근데 갈수록 좀 심한 것 같아. 나 솔직히 이런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한때는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많이 샀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관심 없어졌지만 제 말은 사실입니다. 한때 인쇄도 많이 들어오고 주식으로도 꽤 벌었을 때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제 천성 자체가 꾸미고 허세 부리고 이런 걸 안 좋아하다 보니 금방 시들해졌거든요. 저는 그냥 편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게 저한테 더 잘 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자꾸 사람을 긁으니 저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동서는 제가 발끈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많이 기분 나쁘셨나 보다.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닌데. 저도 그냥 형님도 한번 껴보셔라 그런 뜻이었어요. 형님은 이런 거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솔직히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명품 팔찌 하나 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 촌스럽게. 내가 다 부끄럽다. 저도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동서는 코웃음 치더라고요. 명품 팔찌 하나라도 못 끼는 사람도 많은데요, 뭐. 자랑은 아니고 그냥 형님한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기분 나쁘셨다고 하니까 제가 실수했고 앞으로 조심할게요. 사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도 싫을 텐데. 그쵸? 제가 형님한테 좀 그랬네요. 제 주변에는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얘기 곧잘 하거든요. 형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이없었지만 말을 말자 생각하며 그냥 말았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SNS에 허스샷을 열심히 올리며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용을 썼습니다. 동서랑 비슷한 친구들 몇 명이서 어울려 다닌다는데 비싼 호텔 가서 애프터눈티 먹는 사진 찍어 올리거나 돈 나눠내고 골프복 차려입고 골프장 필드 가서 골프는커녕 사진만 주구장창 찍어 오기도 했다더라고요. 애초에 골프 치지도 못하는데 사진 찍을 용으로 간 거죠. 그런 식으로 열심히 잘 사는 척, 부자인 척 허스샷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동서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로워는 별로 모이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동서는 인플루언서 놀이를 때려치고 다시 백화점으로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는 브랜드 매니저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명품관으로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와서 자기가 일하는 명품관에 얼마나 수준 높은 손님들이 오는지 떠벌떠벌. 그 손님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가 자기랑 상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돈을 그만큼 버는 것 마냥 신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성격들이 좋으시니 그렇구나 하고 좋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동서는 제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형님은 작가 그런 거 하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셔야 되잖아요. 저희 백화점 명품관 쪽 오셔가지고 그런데 오는 사람들도 좀 관찰하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도 자꾸 봐줘야 나중에 글 쓰실 때 도움되죠. 맨날 구질구질한 일반 사람들 얘기만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죠. 동서 하는 말 들어보면 무슨 귀족이랑 평민이랑 계급 나누는 것 같네. 그까지 명품 그게 뭐라고. 그까짓이라뇨. 꼭 명품 지갑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더라. 사실 지갑 하나만 사려고 해도 요즘 100만 원 우습게 넘어요. 근데 무슨 그까짓이에요.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 다 사회적으로도 지위 높고 열심히 살고 그만큼 여유도 있고 그런 분들이라서 배울 것도 많아요. 그래, 배울 거 많아서 좋겠네. 많이 배워. 동서 좀 많이 배워야겠다. 제 말에 동서도 표정이 굳어서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하게 동서한테 한 방 먹일 일이 찾아왔습니다. 곧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었는데요. 어머님은 소박하고 검소하신 분이라 한번 물건을 사면 굉장히 오래 쓰셨거든요. 그런데 늘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 굉장히 오래된 가방이고 또 그것만 들고 다니시다 보니 너무 해지고 낡았더라고요. 어머님께 물어보니 이미 여러 차례 수선을 받은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수선을 했어도 너무 낡고 발해서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 괜찮은 가방 하나를 사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이야 한번 사드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열심히 들고 사용하시니까 좀 비싼 걸 사드려도 사치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 가방을 하나 사드리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님께 디자인은 어떤 게 좋으신지 사진 여러 개를 드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일부러 어머님께 가격은 말 안 했어요. 가격을 들으시면 어머님이 손사래를 칠 것 같아서 가방 사진만 보여드렸죠. 어머님,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제가 생신 선물로 사드릴 테니. 아유, 사진 보니까 가방들이 다 예쁘긴 한데 혹시 비싼 건 아니니? 좀 비싸면 어때서요? 아유, 됐다. 내가 이런 가방 들어서 뭐해. 필요 없다. 하나 사시면 오래 쓰시잖아요. 어쨌든 가격 생각 마시고 디자인만 보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비싼 거 사지 마라. 알겠다니까요. 어머님 얼른 골라보세요. 별로 안 비싼 걸로 살게요. 가만 보자. 그러면 요게 괜찮을 것 같은데 무난하고 색깔도 점잖고. 아, 이거요? 저도 이거 이쁘더라고요. 어머님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님이 선택하신 그 가방은 동서가 일하는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이 고르신 거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선의 매장으로 가방을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매장 가면 동서랑 마주칠 거니까 가기 전에 전화를 해줘야겠더라고요. 동서한테 안내받고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 나 지금 동선의 매장 갈 거거든? 저희 매장요? 형님이 왜요? 어머님 생신 선물 사드리려고 가방 하나 사드릴까 싶거든. 그 말에 동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막 웃는 겁니다. 아, 형님. 왜? 저희 매장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어머님한테 벌써 산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죠?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씀드렸어. 그러시면 어떡해요. 돈이 얼만데. 형님, 설마 저희 매장 가방 가격이 뭐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괜히 오셨다가 망신만 당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거 알아보세요.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사드리겠다는데 무슨 망신? 형님, 비싸요, 여기. 진짜. 여기 오지 마시고 2층에 좀 저렴한 가방 매장들 많거든요. 거기 가면 10만 원 안팎으로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거기로 가세요. 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네 싶어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나 지금 동선의 매장 가고 있어. 지금 갈 테니까 바로 안내나 해줘. 형님 고집은. 그리고 이런데 안 와보셔서 모르나 본데 저희 매장 지금 손님들 많아서 웨이팅 있어요. 온다고 바로 들어오고 그렇게 못 하신다고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죠. 바로 못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가보면 알겠지.
여튼 다 와가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서가 일하는 그 매장으로 갔어요. 제가 매장에 들어서자 동서는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달려오더라고요. 형님, 진짜 오신 거예요? 정말 미쳐. 저희 바쁜데. 그리고 좀 이따가 중요한 손님 오신다고 점장님이 그랬는데. 들어오지 마시고 2층 가세요. 거기에는 형님 레벨로 살 수 있는 가방 많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예쁜 거 고르실 수 있다니까요. 동서, 적당히 좀 해. 가방 하나 사는데 무슨 사람 레벨을 따져? 그러면 들어와서 보시던가요. 가격 보시고 놀라 자빠지지나 마세요. 동서나 놀라겠지. 형님 지금 허세 부리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 보시던가요. 가격 보고 놀라서 나갈 거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 앞에 뛰어온 뜻밖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일하는 매장의 점장이었죠. 점장은 우리 두 사람을 보고 놀라 기겁해서 달려왔어요. 지수씨! 어머 점장님 죄송해요. 입구에서 소란 피워서 이분이 잘 모르고 오셔가지고. 그 말에 점장은 황당한 얼굴로 동서를 보더라고요. 고객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수씨? 이쪽으로 나와. 그러면서 점장은 저를 보며 환히 웃었죠. 고객님 오셨어요. 전화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렇네요. 한동안은 왜 전혀 안 오셨어요? 저희가 매번 VIP용 책자랑 안내 보내드렸었는데. 요즘은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져서요. 점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저와 대화를 나누자 옆에 있던 동서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점장은 동서를 흘겨보며 그러더라고요. 뭐 하고 있어? VIP 고객님 모시지 않고. 그 말에 동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VIP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VIP 고객님 오신다고. 내 말 안 들었어, 지수씨? 누가 VIP예요? 여기 이분이 VIP지. 왜 그래, 지수씨? 점장은 저를 의식해서 낮은 목소리로 화를 냈지만 사태 파악 못하는 동서한테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점장님. 물건을 이미 보고 와서 그것만 바로 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말씀하신 제품 준비해놨습니다. 인기 제품이긴 한데 고객님 필요하시다고 해서 따로 빼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동서는 어리 빠진 얼굴로 따라오더라고요. 점장은 제가 어머님께 사드리려고 한 가방을 들고 나와 저에게 보여주었죠. 제품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결제할게요. 점장은 동서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시겠어요? 박지수 씨 뭐예요 계속? 자꾸 얼빠지게 일할 거예요? 얼른 결제해드리세요. 동서는 어리 빠져 저랑 점장이랑 번갈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점장이 노려보니까 그제야 그러는 겁니다. 예,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장님은 일 보세요. 계산하고 저는 바로 갈 테니까.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다른 거 더 살 것도 없는데요, 뭐. 바쁘실 텐데 일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여기 있는 박지수 씨에게 말씀하시거나 저 바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점장이 웃으며 자리를 잠깐 비웠고 저는 카드를 꺼내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형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VIP라고요? 형님이요? 나 이 백화점도 VIP고 이 브랜드도 VIP 등록되어 있어. 네? 형님이 왜요? 왜라니? 아니, 형님 맨날 꾀지지하게 다니고
저희 브랜드 잘 모르시는 척 했잖아요. 말 똑바로 해. 모른 척을 한 게 아니라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여기 그냥 옷 사고 가방 사고 그러는 곳일 뿐이잖아. 여기가 뭐라고 내가 아는 체 하면서 잘난 체 하고 떠들기라도 해야 돼? 동서처럼 천박하게? 제 말에 동서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어서 계산하라니까. 나 바빠. 이 가방 1,000만 원짜린데요? 알아. 여기 가방들 다 그 정도 하잖아. 계산하라고. 동서는 계속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더라고요. 제 카드를 받아들더니 넉나간 얼굴인 겁니다. 저보고 구질구질하다고 돈도 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깠는데 이 브랜드 VIP의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코웃음 쳤습니다. 동서는 카드를 긁고 저한테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동서에게 그랬습니다. 동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 봐봐. 보여지는 걸론 동서가 더 삐까뻔쩍해 보이지. 세팅된 머리에 짙은 화장, 명품으로 휘감고. 근데 실상은 어때? 그 명품들 동서 월급 1달 2달 모아서 힘들게 산 것들이잖아. 아니면 렌트했던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는 보기에는 수더분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 안 사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동서가 몸소 보여주잖아? 동서도 겉모습 말고 내실을 좀 채워. 그리고 함부로 어디 가서 잘난 체 떠들지 말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것 꼭 명심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어디 가서 함부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시건방 떨다가 쪽팔리는 일은 안 하게 되거든. 알았지? 저는 조근조근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는 카드와 가방을 챙겨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동서의 그 얼빠진 표정이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기네요. 동서는 그 일 이후에 제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게 쏙 들어갔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는 것일 뿐이면서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더니 저의 VIP 사건 이후로는 바로 찌그러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도 어지간히 쪽팔렸겠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참 동서다웠습니다. 무시했던 제가 백화점과 명품관 VIP란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깨갱하고 설설 기는 게요. 나중에 시동생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작가인지 다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도 시동생이 저에 대해서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작가라고 말했었다고 하는데 동서 딴에는 그래봤자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웹소설 적어서 돈 잘 벌어봤자지 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업계에서 나름 상위 10% 안에 드는 네임드 작가고 주식이나 투자로 자산도 꽤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티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도 돈이 잘 벌리던 한때 명품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가방도 많이 사고 의류나 신발도 다 명품관에서 샀었죠. 그 전에 그래 본 적이 없었기에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걸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별로 의미 없고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는 딱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백화점에서 사는 편이고 저희 친정 식구들 쓰는 것도 제가 살 때가 많다 보니 백화점 VIP로 유지가 되긴 하고 또 이전 실적 때문에 브랜드 VIP도 유지가 되었던 건데 어쨌든 동서한테 그걸로 한 방 먹이니 기분 좋더라고요. 좀 유치하긴 해도 동서 눈높이에 맞춰서 한 방 먹인 게 아닌가 싶어요. 명품 가방이 많고 고가의 물건으로 치장한 사람보다 내실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
본인만의 철학이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고 당당한 사람은 거칠애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함부로 남을 재단하고 무시하지도 않더라고요. 동서도 명품 가방으로 몸을 휘감기보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재단하거나 급을 나누질 않길 바래요. 물론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 거들먹거림이 얼마나 창피한 짓이었는지 조금은 깨닫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